안녕하세요. 수학 1 4단원 로그 함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함수를 수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은요, 단순히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수 함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지수함수로부터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파생시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혹은 지수함수에서 언급됐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로, 비슷한 성질로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로그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지수 함수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쾌적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즉 그러한 메리트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뭐 많이 어렵다라고도 느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안고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다지 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로그 함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수 함수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를 배우기 이전에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먼저 밝히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지수 함수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수 함수 동영상 강의 한번 듣고 오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로그 함수라 하냐? 보통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3의 x와 같이 이렇게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함수, 그런 것들을 로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은 y는 로그 a의 x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아니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를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로그 함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아이냐, 우리가 앞서서 지수함수랑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는 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사실 로그 함수라는 것은 대뜸 이걸 써놓으면서 이건 로그 함수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기보다는 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로부터 만들어낸 함수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냐? 일단 우리가 수학 하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역함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역함수를 만드는 것도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셨겠죠.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본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죠? 네,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바꿔서 써놓는 것으로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x는 a의 y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수하를 수업할 당시에도 역함수를 만드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학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단순하게 x랑 y 이 두 개의 알파벳의 위치만 싹 하고 바꿔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x는의 형태로 쓰지는 않아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 형태도 좀 우리가 흔히 보던 형태로 y는의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 방식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2를 가지고 3을 만들기 위해 곱해지는 개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컨대 로그 2의 8,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3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2를 가지고 8을 만들기 위해 3번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3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그 2의 1이라는 것은
2를 가지고 1을 만들려면 0번 곱해야 되니까 얘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로그 2의 2라는 것은 당연히 2를 가지고 2를 만들려면 한 번만 곱하면 되니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a를 가지고 y번 곱했더니 x가 된대요. 즉 다시 말해서 a를 가지고 x를 만들기 위해 y번을 곱해야 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y번이라는 그 횟수는 a라는 것을 이용해서 x를 만들기 위해 곱해지는 그 횟수구나 라고 하여 y는 로그 a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당시 로그를 공부했었을 그때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a의 y제곱이라고 표현된 이러한 역함수의 형태를 y는 로그 a의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자, 이때 만들어진 이 형태가 우리가 이 위에서 언급했었던 로그 함수, 즉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로그 a의 x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랑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 이 a랑 여기에 이 a가 서로 같은 a임에 유의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 지수함수랑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y는 로그 3의 x라는 이 로그 함수 역시도 y는 3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랑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은 바로 무슨 관계? 네, 맞습니다.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로그 2의 x라는 그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 그래프의 역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도 어떻게 생길 것인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 그래프가 분명히 이렇게 x축과 y축이 그려져 있을 때 0,1을 반드시 지나는 점으로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y는 3의 x제곱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일단 이 위에 있는 두 함수의 관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y는 2의 x제곱. 자, 그럼 당연히 y는 로그 2의 x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일단 축을 하나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라는 축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당연히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0,1이었었던 것은 당연히 1,0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 당연히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그 값을 직접 계산해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원시적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y는 이 x제곱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y는 x라는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 로그 함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y는 3의 x제곱을 바탕으로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검은색으로 다시 그림을 이 위에다 덧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려볼 그림은 y는 3의 x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보다는 보다 더 y축에 가깝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하고서 여기는 보다 더 훅 하고 들어가면서 더 x축과 가까운 형태로 그림이 마무리가 되겠죠. 너무 정교하게 그리나요? 네, 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투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로그 3의 x라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y는 2의 x제곱보다 y는 3의 x제곱이 더 y축에 가까웠었던 것처럼 y는 로그 3의 x라는 것이 y는 로그 2의 x보다 보다 더 x축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수함수가 늘 그렇듯이 y는 2의 x제곱이든 y는 3의 x제곱이든 똑같이 0,1을 지났었던 것에 착안해서 그 i도 1,0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는 3의 x제곱은 더 x축에 가깝게 푹 떨어지면서
들어간다라는 걸 토대로 얘 역시도 더 푹 들어가서 y축에 가깝게 그림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림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 오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로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이내믹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긴 합니다. 네, 약간 좀 비교하기 편하게 약간 좀 과장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긴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면 로그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로그 함수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가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유추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해보았냐면 y는 로그 a의 x에서 이 a의 값이 2일 때와 3일 때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수함수에서 y는 a의 x제곱에서 이 a의 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y는 로그 a의 x에서도 이 a의 값은 뭐 물론 당연히 얘는 0보다 큰데 0보다 큰 상황 속에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상황과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얘의 그래프의 개형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뭐를 바탕으로? 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y축과 x축을 그림을 그려보고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릴 것은 y는 2분의 1의 x제곱, 즉 a가 1보다 작은 상황이요. 그리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지수함수가 늘 그렇듯이 0,1을 지나는 건 당연한 얘기겠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y는 x라는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대칭축이 그려질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 이렇게 x축에 가까워졌었던 아이니까 y축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아, 이 a의 값이 2, 3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이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면 a의 값이 2분의 1 뭐 이렇게 작아지니까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랬었으니까, 그쵸? 그것을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y는 로그 ax에서 a의 값이 1보다 크면 어떤 함수가 그려진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진다. 계속 하염없이 증가합니다. 이거 너무 평평하게 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진짜 납작하게 증가해요. 왜냐면 이게 1,0, 2,1, 4,2, 8,3, 그 다음에 16,4가 되겠죠? 32,5가 되겠고요. 네, 엄청나게 x가 커질 때 간신히 y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2의 10제곱하면 1024가 될 텐데 그때는 고작 y좌표가 10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늘어나는 거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긴 커지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납작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어찌됐든 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늘어나고 있다. 얘가 뭔가 제한선이 없이 계속 평생 늘어나긴 한다 라는 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네,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났었던 점이 있었어요.
지수함수가 0,1을 지났었던 것처럼 이 로그 함수는 당연히 1,0을 지났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가 마땅히 갖고 있었던 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점근선이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a의 값이 1보다 크든 아니면 1보다 작든 이 x축이라는 것이 그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었죠.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로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x축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었다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당연하게도 네, 맞습니다. y축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가지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의 값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각각 그래프의 개형이 달리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진다? a의 값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 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냐? 지수함수를 떠올려 보면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수함수가 늘 0,1을 지났듯이 로그 함수는 늘 몇을 지난다? 네, 1,0을 지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수함수가 늘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었던 것처럼 이 로그 함수는 반드시 무엇을 점근선으로 가질 것이다? 네,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공부를 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a의 값이 1보다 큰 상황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이죠. 이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친구랑 아래에 있는 친구 중에서 누가 y는 로그 3의 x였었죠? 네, 여기서 정말 기습적으로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걸 y는 로그 3의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밑에 있는 게 y는 로그 3의 x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왜 정답은 밑에 있는 게 y는 로그 3의 x냐? 일단 정답부터 먼저 쓸게요. 요 위에 있는 게 y는 로그 2의 x, 밑에 있는 게 y는 로그 3의 x.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숫자가 더 크잖아요. 더 크면은 자꾸 더 크게, 더 높은 곳에, 더 멀리, 막 떨어진 곳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로그 함수를 처음에 공부했었을 당시에 이거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차분하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안 헷갈리는데 당장 딱 이렇게 두 개 그림을 줘놓고서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이런 식으로 그냥 미지수로 놔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로 놓는 거죠. 자, 그렇게 놨을 때는 이게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게 판단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더 권장드리는 방법인데 지수함수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해하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되게 좀 단도직입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y는 로그 2x랑 y는 로그 3x. 자, 똑같은 x를 대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하시든 3을 대입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뭐 5를 대입하셔도 좋습니다. 뭘 대입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똑같은 x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수학적으로 결국 같은 라인 선상에서 어떤 녀석이 더 높이 점이 찍혔느냐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 위에 있는 게 개냐 아래에 있는 게 개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x가 뭐 예를 들어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2가 된다면 y는 로그 2의 x, 이 i는 함수값으로 1을 갖습니다. 왜냐면 y는 로그 2의 2가 되니까요. 로그 2의 2는 1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y는 로그 3의 x는 어떤 것을 함수값으로 갖겠습니까? y는 로그 3의 2라는 것을 함수값으로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수가 밑보다 더 작은데 이거는 1보다 더 어떻겠습니까? 네, 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y는 로그 3의 x라는 것이 y는 로그 2의 x보다 더 밑에 점이 찍히는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일단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는 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함수값을 하나하나 구하기보다는 이게 또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좀 해볼 만하지, 이게 숫자가 아니라 또 문자로 나오면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엇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이해를 해본다? 네, 지수함수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해를 해본다. 여러분들이 y는 로그 2의 x라는 그 그래프를 보면요,
y는 이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한켠에는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y는 로그 3의 x라는 그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켠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자, 누가 y는 2의 x제곱이고 누가 y는 3의 x제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 대답 못하시는 분들 진짜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당연히 y는 3의 x제곱이 더 이렇게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더 y축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여기에서도 x축에 더 가까운 걸 밑이 3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밑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징검다리를 삼는 그 함수의 그래프, 즉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은 훨씬 더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밑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높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y축에 가깝게 그려진다. 근데 그것의 역함수다 보니까 x축에 가까울수록 밑이 더 큰 i일 것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문자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 b가 a보다 더 크구나. 바로 한 번에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왜? 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로그 함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왜 지수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좀 다뤄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아, 그렇다면은 이 y는 로그 ax에서 a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더 x축에 가깝게 그려질까? 아니면 더 멀리 그려질까? 그리고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분의 1의 x랑 뭔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 언뜻 봤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데 진짜 실제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게 맞기는 맞나? 라는 것들은 물론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식도 변형시켜 가보고 하면서 직접 하나하나 알아나가 주시는 것이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100%는 아닙니다. 한 7, 80% 정도쯤 알려드린 거예요. 나머지 20, 30%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구하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아낸 그 결과들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보러 오셔도 좋고요. 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도전은 해보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 일단 기본형인 그래프 개형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면서 늘상 그랬듯이 이렇게 기본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무엇을 공부하러 떠나죠? 네, 맞습니다. 평행이동도 하고요, 대칭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아이들을 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고 혹은 그 식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더 평행이동하고 더 대칭이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자꾸 이 그래프의 위치를 막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것을 저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상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매우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 파트 공부가 좀 소홀했다면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 파트 내용 한번 다시 복기해 보시고 오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했었던 것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 y는 로그 a의 x 이것이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였었죠. 자, 근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y는 로그 a의 x 빼기 m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더 평행이동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뒤에다가 n이라고만 더 붙여주면 되겠죠. 이게 원래는 y 빼기 n는 로그 a의 x 빼기 m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을 양변에 n을 더해줌으로써
이 위에 있는 식처럼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기본적인 형태를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x축 양의 방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해요. x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바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분명히 시키겠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있으면 또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늘상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도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랬었고, 그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지수함수의 그래프도 그랬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그 점을 하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의 교점이, 그다음 무리함수의 경우에서는 시작점, 그 그래프가 시작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기본형에서 봤을 때는 원점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었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녀석이었죠? 네, 0,1에 해당하는 아이가 이제 기준점이 됐었죠. 자, 이 로그 함수에서는 어떤 녀석이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네, 위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혹은 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1,0을 삼는 게 가장 적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1,0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다 보니까 얘가 당연히 몇 컴마 몇을 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죠. 네, 2,3을 반드시 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1,0에서부터 1,0은 여기죠. 1,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올라가서 여기를 무조건 지날 것이야 라고 일단 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요. 자, 이 로그 함수는 기본적인 형태의 점근선이 뭐였죠? 네, y축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x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래는 점근선이 요거였어요. 자,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을 하니까 결국엔 얘가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건 점근선이 변하지 않아요.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만 이 선이 변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게 점근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대요. 그럼 얘도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3칸만큼 올라갔대요. 3칸만큼 점근선도 이동시켜 봅시다.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 x는 0이었었던 것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x는 1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이 위로 3칸만큼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점근선은 무엇이다?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을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듯 혹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듯 결국 무엇만 신경 써주면 된다? 네, 위치의 기준점만 신경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삼기가 딱 좋은 거죠. 왜? a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1,0을 지났었으니까요. 따라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3만큼 이동시켜서 일단 점 하나 쾅 찍으시고요. 그 점은 이 로그 함수가 무조건 지날 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을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원래 점근선은 무엇이었다? x는 0이었다. x는 0이라는 그 점근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니까 x는 1이 될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니까 x는 1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 세로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봤자 이 세로선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x는 1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선이랑 이 점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치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듯이 그림 그려주시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하나만 더 추가로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y는 좀 이렇게까지 장난을 치지 않고 로그 밑을 차라리 3분의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x 플러스 2 일단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아이가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점근선으로 갔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1,0을 지나는 i였었을 텐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하나 둘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 밑으로 5칸 내려가서 이쪽으로 점이 찍히게 되겠네요. 근데 너무 네, 제가 좌표 평면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네, 이거는 잠깐 취소하고 이쪽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네, 다시 좌표평면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요. 원래 1,0을 지났었던 i였는데 이게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네, 마이너스 2만큼, 즉 왼쪽으로 2칸만큼 오고요. 밑으로 5칸만큼 가니까 요 점을 무조건 지날 것이다.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원래 정근선은 뭐였어요? 네, x는 0이라는 게 원래 정근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근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만 그리면 돼요? 네, 좋아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면서 y는 로그 3분의 1의 x를 그리듯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로그함수 식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로그함수가 어떠한 이상한 형태로 써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꼴로 바꿔주는 걸 해줘야 한다.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연습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뭔가 좀 그래도 심술궂게 나타나져 있는 그러한 표현들에서는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연습이 또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정말 많은 정보들을 품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여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표준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로 이제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y는 로그 2의 4x,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하,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위로 2칸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켰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y는 로그 2의 4괄호 x-3.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로그 2의 x-3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y는 로그 2의 x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드는 표준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어떤 형태로 식이 제시가 되든 전부 다 그래프로 그려낼 수가 있으실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렵게 문제가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을 딱 줘놓고서요, 이제 그 식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데자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공부를 했었을 때 그때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걸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y는 그냥 쉽게 갈까요? 위 2의 x-2제곱 플러스 1, 당연히 만들 수 있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2번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 자, 이거는 내가 y는 이 x제곱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 네, 이거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 속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었어요? 네, 4라는 것은 결국 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따라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때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 자, 여러분들 4가 3으로 바뀌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것을 결국 2의 몇 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4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3이라는 것은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쉽게 얘기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원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아, 2를 몇 번 곱해야 3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이게 정당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2를 가지고 어떻게 3을 만들어요? 2를 몇 번 거듭해서 곱하는 걸로 우린 절대로 3을 못 만든다라고 그동안 배워왔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고 우리가 로그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네모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사용해서? 네, 로그를 사용해서요. 여러분들 2를 가지고 3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몇 번 곱해요? 그래요. 로그 2에 3번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네모라는 것은 2를 가지고 3을 만들기 위해 곱해져야 하는 개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로그의 의미상 로그 2의 3이라는 것의 의미는 2를 가지고 3을 만들기 위해 곱해지는 개수, 곱하는 횟수라는 것이니까 이 위에 있었던 네모 블랭크는 당연히 로그 2의 3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마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의 로그 2의 3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제곱 그다음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쵸?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칭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딱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은 없으니까 패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라. 4번. y는 2의 3x제곱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네, 이거는 불가능했었다. 이거 꼭 좀 유의해 주셔라. 그래서 3번과 4번 얘네 두 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미리 대비를 해둘 것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지수함수 한번 이렇게 쭉 복습해 봤는데 다 내용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을 로그 함수에서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2의 x라는 그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로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합시다. 자, 일단 1번부터 써볼까요? 쉽게 갈게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당연하죠. 뭐 x가 마이너스 1만큼 x가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이제 2만큼 평행하게 이동하면 되니까 1번은 그냥 불보듯 뻔한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2번 뭐 대칭이동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게 y는 로그 2의 x라는 것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라고 학습을 했었죠. 어디에서? 수상 맨 마지막 13단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은 되게 길어지니까 우리 인터넷 강의 업로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그게 또 업로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요거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것. 간단했습니다. 자, 3번 요건 어떨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죠. y는 로그 2x라는 녀석을
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친구 만들어집니다. 네,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결국 함수값들이 전부 다 반대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가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1.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예상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거랑 표현이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이 3번이 표현이 가능했었던 것처럼 4번 역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본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y는 로그 2x랑 y는 2분의 1의 x랑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었던 게 사실 이 관계 찾아보라고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3번과 4번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5번부터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요건 어떨까요? y는 뭐 3 곱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 뭐 6번 y는 뭐 로그 2의 3x 플러스 2. 어떻습니까? 이 5번이랑 6번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어떤 걸 만들 수가 없을까요? 너무 헷갈리죠? 네, 아까 뭐 지수함수에서도 간신히 이해를 했는데 이 로그함수에서는 뭐 도통 잘 모르겠어.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자, 이것은 이제 y는 로그 2의 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y는 로그 2의 x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이 식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y는 로그 2의 x라는 거 그냥 3배를 한 거예요. 3배. 3배를 한 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설명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이렇게 증폭이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막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곡률까지도 변하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만들어요. 5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번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7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y는 로그 2의 4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네, y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이거 뭡니까? 네, 2죠. 그래서 이제 얘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7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6번도 왠지 느낌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거 6번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럼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이건 3 더하기 이건 로그 2의 4니까 결국 1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12만큼 평행이동 시킨 녀석이다 라고 하면서 6번도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해 보이죠?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좀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뭐 도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속임수를 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래프 그릴 줄도 알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 줄도 알죠.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그래프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하면서 흔히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내용이라서 지금 이 기초 강의를 찍을 때 과연 다루는 게 맞나 하고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이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인지는 하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욕심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아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는 이것까지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부담 갖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로그를 공부했었을 때 로그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의 2를 곱한 것이 서로 같다라고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막 의심을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같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라고 확언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풀지 않았었나요? 로그 2의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거랑 서로 같다는 것도 아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씩은 서로 같다. 자,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도 y는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로그 2의 x의 2배를 한 이 함수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네,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데서 여러분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좀 당황스럽죠? 아니 분명히 요 위에서 이 두 개 같다라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함수 얘기할 때는 또 다르대?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이야? 우리가 수학 하를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셨다면 아마 이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되게 막 이렇게 씩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잘 공부가 안 되신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하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지금 같이 한번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내용 철저하게 들어보시고 이 위에로 다시 올라가서 살펴볼 테니까 그때 그 내용 이제 한번 이해가 잘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하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해요. 그때 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이 상이라는 건 서로 상자에다가 등이라는 건 같을 등자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을 이제 정의를 내린 게 함수의 상등입니다. 그럼 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떤 상태에서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즉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이 두 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함수의 상등에서 우리가 다뤄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때 이 함수의 상등, 여러분들은 흔히 fx랑 gx랑 같으면 그게 서로 똑같은 함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등이라는 걸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학습하는 게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자, 이때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의, 역,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로서 정의된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영역에서 그 함수를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의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제 아무리 이 fx랑 gx랑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fx를 논하고자 하는 그 정의하는 영역과 gx를 논하고자 하는 그 정의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면 이 두 개 함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아니죠. 이 두 개의 함수가 일단 같으려면 뭐부터 같아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이 두 함수를 정의한 그 영역부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그 영역부터 같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정의역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안 나와 있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따라서 fx랑 gx랑 서로 똑같을 때 정의역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y는 fx랑 y는 gx가 서로 같은 함수야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yes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정의역이 뭐로 나와 있고 얘도 뭐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fx랑 gx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냐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상등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일단 정의된 영역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두 개가 표현하는 식이 같다면 그럼 그때는 그 두 함수가 서로 적어도 그 정의된 영역에선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상등 서로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이 같고, 두 번째 함수식, 즉 관계식이라고 할까요? 괄이 뭔가? 관계식. 그럼 상등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상등이 꼭 이 상황만 있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정의역이 같고 관계식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 함수가 서로 상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수화에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하고 갈게요. y는 x 세제곱과 y는 x. 자,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예요. 왜요?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 있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관계식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일단 이 x가 선택하는 y랑 저 x가 선택하는 y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정의역을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순서쌍을 갖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순서쌍을 가져요. 자, 0을 대입하면 어때요? 네, 0,0이라는 순서쌍을 갖고요. 1을 대입하면요 1,1이라는 순서쌍을 갖습니다. 이쪽에서도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런 순서쌍들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함수의 식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정의된 영역에서 원소 하나하나당 대응되는 y의 값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서로 동일할 때, 이때 즉 한마디로 그 두 개 함수에서 나타나는 그 순서쌍들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이걸 보다 더 전문적이게 좀 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히 일치할 때, 이때 우리는 이 두 개 함수가 서로 상등이다,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함수의 상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같아야 된다? 네, 정의역이 일단 먼저 같아야 된다. 근데 그 상태에서 관계식이 같으면 뭐 그냥 무리 없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근데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다. 그 예시가 바로 여기 밑에 있다. 이렇게 두 개 함수식이 서로 다를지언정 그 원소에 대응하는 y의 값이 각각 얘나 같은 y값을 갖는다면 그럼 그때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근데 물론 정의역이 안 나와 있다. 그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리니까 그땐 두 함수가 서로 다르다. 왜? 얘는 2를 대입하면 8이고 얘는 2를 대입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2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이 각기 다르니까 얘네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르게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근데 아직도 여기서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이 아예 틀리다고 보기에는 또 뭔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기도 있어요. 자, 이분들의 주장이 보통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니 봐라, 함수식만 나와 있고 정의역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정의역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느냐.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두 개씩도 서로 똑같으면 그럼 같은 함수지 왜 다르냐. 얼핏 들으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밑과 진수의 조건. 자, 여기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진수는 즉 x제곱은 0이 되지 않아야 한다. 즉 0보다 죄송합니다. x제곱이라는 것은 0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x라는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따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로그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성질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즉 불가피하게 굳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따로 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위예요. 이게 정의역이라고요. 따로 얘기가 안 나와 있어도 실수 전체 범위로 정의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x제곱이 0보다 큰 걸로, x가 0보다 큰 걸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이 정의역 뭡니까? x는 0이 아니다가 정의역이에요. 즉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요거는 어떻습니까? x는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에요. 어때요? 정의역이 같아요? 다르죠. 식은 같아요. 맞습니다. 식은 당연히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그치만 이 둘의 뭐가 달라서? 네, 정의역이 달라서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아닙니다. 다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실제로 y는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y는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일단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0 점점점점점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x가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역시 얘는 0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사한 이런 그래프가 또 그려져요. 여기 옆에서. 이게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y는 2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네,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끝입니다. 자,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그래프가 서로 똑같았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요.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거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서로 식이 같다라고 해서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대로 공부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2의 x 세제곱과 y는 3로그 2의 x. 자,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다른 함수다?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아니, 젠장.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는 다르다며 지금 왜 또 같대? 여러분들 뭘 보라고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뭐? 정의역. 일단 두 번째 뭐? 식. 이 두 개가 서로 완벽하게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야. 만약에 식이 달라? 그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그치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언급하지 말자고. 왜? 일단 식이 같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위에서는요, 이 정의역이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었고 요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의역은 x는 0이 아니다였고 이때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였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건 어때요? 네, x 세제곱이 0보다 크답니다. 자, 이거는요, 네, x가 0보다 크다고요. 자, 그럼 이때 정의역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x가 0보다 크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x가 0보다 크다고 나온다고요. 어때요? 두 상황의 정의역이 똑같죠? 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죠. 외우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른 함수라고? 오케이, 알겠어.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판단의 범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식이 같은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다, 다르니까 얘네들은 다른 함수다라고 판단의 범주에 이걸 집어넣으셔야지 기억의 범주로 집어넣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얘가 앞으로 내려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요.
얘랑 서로 뭐가 달라서? 네, 정역이 달라서. 근데 얘네들은 왜 같아요? 얘랑 봤을 때 정역이 어떨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네, 판단을 해라.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싶었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현장 강의를 들으실 때 직접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현장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또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것들을 또 풀게 될 텐데 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